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M8의 노코드 자동화 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축한 구조는 이 M8N 쪽에서 공식 가이드에서 만들어진 구조를 제가 따른 거고요. 먼저 이걸 진행하기 전에 이 M8N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M8N 공식 홈페이지고 m8nn.io 여기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요 M8N은 여기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 최근에 이제 이 자동화 툴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메이크라는 툴도 보셨을 수도 있고, 그 전부터 좀 자주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자피어 또는 IFTT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툴들이 다 공통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적은 노력으로 같은 반복적인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 자동화 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무엇이냐면 회사에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면은 회사 시스템들의 계정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는 보통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초대를 해주고 여기 쓰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 하나씩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죠. 계정을 만들고요. 그래서 적은 인원이라면 괜찮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매주 신규 입사자가 뭐 수십 명씩 들어오는 어떤 큰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이 권한만 부여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워크플로우를 하나를 이제 구축해두면 이 한 명 한 명 뭐 예를 들어 한 명당 10분씩 걸린다고 하면은 그 10분씩을 이제 인원수대로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또 한 명 하면 이걸 다 관리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이 워크 프로세스 따라서 이제 권한이 부여되고 계정이 생성되는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를 드리면요, 뭐냐면 유저가 처음에 이제 신규 입사자가 설문지를 작성을 하고요. 이 설문지에는 계정의 발급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넣겠죠. 뭐 팀은 어디고, 뭐 나는 이제 매니저 직급인지 이런 것들 입력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출을 하면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유저가 생성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내가 생성이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내가 매니저인지 또는 사원인지 이런 걸 구분하고, 매니저 직급이면은 이제 어드민 권한을 획득하게 되고요. 만약에 일반 사원인 경우는 일반 멤버의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랙 같은 경우도 이게 사내 메신저 이제 앱인데 마찬가지로 일단 계정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팀이 뭐 디자인 팀이든 어떤 개발 팀이든 이런 팀이 있으면 뭐 팀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했던 건 뭐냐면 단순하게 설문지를 제출했을 뿐인데 이제 기본적인 아주 큰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에 제가 조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라라든가 슬랙 같은 여러 IT, 사스 이런 프로그램에도 자동적으로 권한이 계정이 생성되고 권한이 부여되는 이런 것들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아주 쉽게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온보딩,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입사자도 해당하지만 퇴사자일 경우에도, 만약에 퇴사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이제 권한을 이제 박탈하는, 권한을 이제 다시 회수해가는 그런 과정을 동일하게 짜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제 매 워크플로우가 실행할 때마다 한 50분씩은 세이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짧지만 간단한 예시로 N8N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보시다시피 특별하게 어떤 코딩 작업 필요 없이 이렇게 제가 이 노드라는 구성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얘를 이제 연결을 해두면 자동적으로 이 노드에 따라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개발자분들, 그래서 개발을 내가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직접 만들고 구축해 볼 수 있고요. 이거 만드는 과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처음에 이제 이거 접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저도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써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정말 한 3시간, 4시간 정도만 좀 공부를 해보면 정말 이 모든 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좀 원활하게 쓸 수 있고, 이제는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면 될까? 이 부분만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과정들을 제가 진행해 보면서 오늘 이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8은 어떻게 쓰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일단 유료 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때뭐 클라우드를 쓰신다고 하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월 구독제, 이제 먼슬리 같은 경우는 더 비싸긴 하겠죠. 그래서 애니얼로 하면 더 제 가격이 월에 20유로, 가격대로 한 4만 원 정도 하나, 3만 원에서 4만 원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프리 트라이얼이 이제 한 14일 정도 주어지긴 하는데 그거만으로 좀 부족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유료 계정 사용하게 되면은 2,500원의 이제 워크플로우 익스큐션,
이제 여기에 그냥 실행하는 어떤 횟수인데 이런 것도 2,500개 정도로 제한이 되고 만들 수 있는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도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많긴 한데 여기서 액티브,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개 정도만 되고 이제 5개 정도만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터 프라이싱으로 되어 있고 다행히도 이제 이거 인당으로 계산하진 않고 그냥 거기 이 클라우드를 서버를 하나 구축해 두면은 거기서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옵션 중에 얘네가 제공하는 것 중에 이 셀프 호스티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을 이제 내고 쓰는 건 뭐냐면 이 엠파렌에서 직접 호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구축할 거 없이 바로 그냥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정말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돈을 지불하는 대신에 이제 제가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좀 개발을 알거나 어느 정도 좀 이제 이런 거를 좀 무료로 쓰고 싶은 그런 니즈가 강하다 싶으면은 직접 이 서버를 제가 구축을 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릴 거는 이 셀프 호스티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오늘은 지금 셀프 호스티드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이 셀프 호스티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서버에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지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셀프 호스티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요. 여기 보면은 상단에 Checkout New Self Hosted AI Start Kit 여기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GitHub 페이지가 나오고 직접 어떻게 셀프 호스트로 요걸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되어 있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진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호스팅을 통해서 구축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실제로 이 엠파렌에 대해서 어떻게 써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화면이 이 셀프 호스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면이고요. 이제 이것도 지금 제가 이미 완성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또 제가 한번 홈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를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많이 만들어 놨고 이 워크플로우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하나하나의 어떤 동작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뭐 유튜브 요약하는 것도 하나 만들어 본 게 있고 팟캐스트를 서머리하는 것도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날씨 같은 정보들을 이제 발송을 해주는 이런 것도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할 거는 이제 큐 가이드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걸 그래도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지 좀 인터페이스 설명드리면 왼쪽에 이제 이 엠파렌에 대한 기본적인 홈 화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셀프 호스트이다 보니까 뭐 다른 특별한 메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홈 화면만 있고 그 밑에 템플릿, 뭐 베리어블,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이 세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할 거 뭐냐면 이제 여기 가운데 아마 Start from 뭐 Scratch 이런 거 떠서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뜰 건데 이제 이걸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워크플로우가 하나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상단에 이제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제목을 설정을 하고 뭐 태깅을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에디터 익스큐션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캔버스 이 에디터에다가 아까 말한 그 워크플로우를 하나씩 만들 거예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설계를 하고 만들면은 이제 여기 에디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워크플로우를 제가 만들면서 테스트해보고 실행해 볼 거거든요. 그럼 그 실행한 히스토리들이 이 익스큐션스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같이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inactive 이거는 이제 이 워크플로우를 이제 완성한 다음에 약간 배포를 할 건지 약간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고 액티브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조건에 맞춰서 이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쉐어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하는 거고 세이브는 워크플로우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메뉴에는 이걸 복제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그다음에 URL이나 파일 통해서 새롭게 워크플로우를 남이 만든 걸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간단히 메뉴바를 설명드렸고 가운데 이제 여기 보면 아주 큼지막한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여기 보면 Add First Step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노드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트리거가 이제 모든 워크플로우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먼저 첫 번째 시작은 제일 쉽게 매뉴얼리 트리거 매뉴얼리 이걸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요건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When Clicking Test Workflow인데 이 하단에 보면 이 테스트 워크플로우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요게 이제 이 트리거가 실행되는 겁니다. 트리거는 참고로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트리거 노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얘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실행됐으면 파란색으로 불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앞서서 이제 제가 실행되면은 이 익스큐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익스큐션스에 들어가 보면 좀 전에 실행했던 내역들이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내용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돌아와서 이제 트리거를 실행했으니까 그럼 저희가 실제로 작동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을 좀 넣어봐야겠죠. 그래서 다음에 여기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 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트리거를 실행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역시 앱에 대한 종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눌러보면은 되게 다양한 앱들이 있어요. 이 앱들이 이제 우리가 좀 보다 보면은 익숙한 것들이 있는데 개발자분들은 이 AWS 익숙할 것이고요. 뭐 구글 시트 같은 것도 있죠. 구글 시트 치면은 구글 드라이브, 구글 시트, 뭐 구글 캘린더 이런 것들. 그래서 대충 느낌이 오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 눌러보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액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딜리트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를 삭제하거나 이벤트를 이제 가져온다거나 이벤트를 업데이트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하면 뭐 구글 시트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읽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어떤 걸 기능을 할 수 있는지가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뭐냐면 이 노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좀 보여드렸던 이 처음 화면에 돌아가서 네, 이 과정들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면서 제가 하나씩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일단 먼저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여기다가 HTTP라고 치면 이 HTTP 리퀘스트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인풋, 그다음에 아웃풋,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HTTP 리퀘스트 이 함수가 노 앱이 띄워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뭔가 이제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다 뭘 입력할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get은 그대로 놔두고요. 메소드는 URL에다가 여기다가 URL에다 뭘 입력하냐면 제가 미리 앞서 준비했던 요 링크가 있거든요. 요 링크 준비를 하고 넣고 그다음에 여기 authentication 인증 정보를 추가할 건데 여기다가 generic credential type 요걸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generic auth 타입에는 이제 header auth 요걸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header auth가 또 하니까 새로운 게 또 뜨죠. 네, 여러분들은 요 create new credential 요걸 누르시면 되고요.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name, value 이 두 가지 입력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입력된 값은 제가 따로 댓글이나 설명란에다가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name과 value에는 API 키 값을 입력하고 header value에도 네, 그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save 누르는데 뭐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할게요. 어카운트 수로 누르시면 네 됐고 그다음에 이거 나가시고요. 그럼 이렇게 잘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send headers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클릭해서 enable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name에다가 뭘 입력할 거냐 unique id를 입력을 할게요. unique id 입력하고 value도 마찬가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력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눌러볼게요. 이게 테스트를 입력했을 때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30개 아이템스가 뜨고 이렇게 불러와지면은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개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좀 더 여러 개 더 한 번에 보고 싶다 하면은 페이지 사이즈 옆에 이 10을 뭐 크기에 맞춰서 저는 이제 올로 누르면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설정해 놨고요. 그래서 30개의 아이템스가 있고 이게 오더 아이디, 커스터머 아이디, 인플로이 네임, 오더 프라이스, 오더 스테이터스, 오더 스테이터스 이게 5개의 컬럼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나가려면 여기 비어있는 곳 여기에 누르시면 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저희가 지금 트리거를 눌러서 아이템을 이제 여기 보면 처음 실행된 거 하나 가져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트리거가 해당하는 값이 들어와서 30개의 아이템이 결과 값이 이제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HTTP 리퀘스트로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체크 무늬가 이제 올바르게 됐다는 것이고 여기 숫자가 뭐냐면 이 전에서 해당하는 이 노드에서 실행한 결과 값을 약간 하나의 이게 리턴 값을 보여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트리거는 트리거대로 이제 재생했다는 걸로 하나가 이제 발생한 거고 여기서도 HTTP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걸 실행함으로써 30개의 결과 값이 이제 리턴했다, 반환을 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할 것은 뭐냐면 에어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건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데이터 넣고 싶은 곳에 넣어도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테이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어테이블 선택을 하고요. 검색을 하고 누르시면 에어테이블 나오고
여기에 이제 이 크리에이터 레코드 요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에어테이블 노드를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전에 먼저 해야 할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 에어테이블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테이블 계정은 제가 링크를 남겨놨는데요. airtable.com 에어테이블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계정을 만드셔야 되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시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제가 활용할 거고요. 이 시트도 여러분들이 직접 복제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링크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만든 이 시트는 뭐냐면 비기너 코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트고, 여기 안에 오더스라는 제가 이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다 비어 있고 컬럼들 다 지금 잘 입력된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요 엠파렌에서 실행했던 결과값을 이 에어테이블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어테이블은 약간 구글 시트 같은 행과 열로 되어 있는 어떤 엑셀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는 것 이유는 이 에어테이블이 데이터를 좀 전송하고 받아오는데 좋다고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테이블을 사용할 것이고, 돌아와서 이제 계정을 만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 어카운트 들어가시고 이제 빌더 허브가 있습니다. 빌더 허브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디벨로퍼스 밑에 퍼스널 액세스 토큰스 여기 이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에 들어가시고 크리에이트 뉴 토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큰 하나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기 엠파렌 뭐 오토메이션 이런 식으로 이름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스코프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꼭 지정하셔야 되는데 Add 스코프 누르고 데이터 레코드 리드, 그다음에 데이터 레코드 라이트, 데이터 스키마 베이스 리드. 네, 이 세 가지를 꼭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액세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그냥 편의상 all 워크스페이스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생성을 하면요, 네, 이런 식으로 토큰이 하나 뜨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토큰 값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뜨는데 이거를 반드시 복사를 하시고 메모장 같은 데다 저장하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종료를 하면은 더 이상 요 코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새롭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미리 요 내용을 복사하셨다가 메모장에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완료를 해둡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보여지는데, 그 중에 오토메이 좀 전에 만든 게 여기 뜨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엠파렌으로 돌아올게요. 네, 엠파렌 돌아온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여기 크레덴셜 쪽에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미리 입력해 둔 게 있어서 뜨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Create New Credential 이걸 누르시고 액세스 토큰 좀 전에 그 넣은 값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시면 다음과 같이 액세스 토큰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요. 리소스, 레코드,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검색한 거죠. 아까 우리가 비기너 코스가 있었죠. 자, 비기너 코스를 선택하시고 저희는 지금 첫 번째 오더 시트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더 넣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매핑 컬러 모드가 뜨는데 여기 매뉴얼리 대신에 오토매티컬리를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이제 지금 에어테이블 비기너 코스에 오더스라는 시트에 지금 연결된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동시에 한번 띄워볼게요. 왼쪽에는 엠파렌 띄워놓고 오른쪽은 에어테이블 띄워놨어요. 자, 여기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값인데, 자, 제가 여기서 이 테스트 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실행이 되고 네, 데이터가 지금 하나씩 채워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지금 데이터가 다 들어가졌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데이터가 잘 들어가졌던 것을 자, 여기 결과로 아웃풋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네, 지금 잘 들어간 거를 엠파렌도 확인하고 여기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엠파렌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를 해본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진짜 딸깍밖에 없죠. 그냥 딸깍하고 클릭하고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데이터를 필터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플러스 누르고요. if문을 눌러볼게요. if를 누르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보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뜨는데 저는 이제 어떤 조건을 넣을 거냐, 이 오더 스테이스가 이제 프로세싱이 있고 북드
예약됐다. 요 두 가지 타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더 스테이터스를 제가 좀 프로세싱만 해당하는 것만 제가 한번 필터링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밸류 투에 이제 프로세싱 이렇게 넣으면은 이 오더 스테이터스가 지금 보시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프로세싱도 있고 북도 있고. 네, if에다가 이 컨디션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is equal to, 그러니까 이 오더 스테이트 값이 프로세싱과 같다면은 이제 true로 이제 내보내겠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오더 스테이터스가 프로세싱인 게 만족하는 게 지금 14개인 거고요. false 같은 경우는 지금 16개가 나오는데 이건 모두 이제 북드인 거. 그래서 true, false 해가지고 전체 합하면 30개가 나오죠. 30개가 나오고 각각 true 14개, false 16개 이렇게 구분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화면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지금 true, false 두 개로 분기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지금 프로세싱만 해당하는 값은 여기 true에 있고 이제 북드에 해당하는 건 false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를 필터링 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자, 이 다음에 이제 할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데이터가 지금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거를 필요한 것만 좀 한번 골라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false를 제가 눌러서 false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edit를 한번 눌러보면요. 여기 edit fields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거 눌러보고 저는 여기서 뭘만 필터링 하고 싶냐면 여기 edit fields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여기서 요 order id랑 order status, employee name 이 두 가지만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order id, employee name. 어떻게 입력하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드래그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드래그를 좀 해볼게요. 드래그해서 데이터 가져오고 제가 여기 order id 이렇게 지정을 하고 name 같은 경우는 employee name, 네, 여기 필요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넣고 테스트를 보면 이 많은 정보가 있긴 하더라도 제가 필요한 order id랑 employee name만 가져와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여기는 위에는 이제 텍스트 타이핑 하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가져올 값들 입력하는 건데 여기서 좀 보시면 이런 게 특징이 있거든요. 얘는 왜 그냥 텍스트고 얘는 이렇게 색깔이 좀 있느냐. 그럼 이제 기본적인 fixed라고 해가지고 그냥 고정값이 되어 있는 그냥 형태가 있고 expression을 지금 보시면 이 중괄호 꺽쇠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포맷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expression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이런 식으로 리절트가 좀 보여주거든요. 예시로. 그래서 이런 포맷에 맞춰서 지금 제이슨의 이 fields 안에 order id 요 값에 있는 해당하는 값을 얘가 이렇게 가져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제이슨 읽어온 방식이라서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좀 더 이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는데 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필요한 order id와 employee name까지 잘 지금 두 개만 가져온 것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필터링을 제가 해서 필요한 속도 한번 가져왔고, 자, 여기서 제가 좀 해보려고 한 건 뭐냐면 일단 이제 에어 테이블은 이제 더 이상 지금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좀 빼볼게요. 이거를 이제 빼는 거는 중간에 이 노드 간의 길이 간에 요 휴지통 버튼 눌러서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빼주고 얘랑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에어 테이블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이 구조가 조금 바뀌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if문 눌러보고 네, 이제 좀 전에 그 바로 원래 에어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바뀌어져가지고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온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undefined로 돼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제이슨에서 order state를 가져와야 되는데 중간에 fields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얘는 없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fields를 지우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좀 어렵다 싶으면 다시 지우고 이 order states를 끌어다가 다시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json.order status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시 잘 불러진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테스트 눌러볼게요. 그럼 테스트 해보면 네, 결과가 잘 불러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에딧도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네, 동일하게도 변경해 줄게요. 오더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고 인플로 네임도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실행해주면 네, 필요한 것만 지금 잘 가져와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다시 구성을 노드를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구성을 한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싶냐면 값을 좀 계산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분기점 하나 더 땡겨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force 쪽에서 분기를 하나 더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노드가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 코드 검색해서 가져올 거예요. 코드. 그래서 뭘 제가 개선할 거냐면 여기 보면 이 오더의 개수를 제가 카운팅하고 싶고 그다음에 오더의 프라이스도 한번 제가 한번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기 저희 남겨놨던 그 코드가 있거든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집어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템, 그다음에 토탈 북드, 북드썸. 이 코드 설명은 제가 좀 나중에 해드리고요. 우선은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테스트 탭을 눌러보면은 다음과 같이 토탈 북드가 16개, 북드썸이 2251.14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는 뭐냐면 이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는 코드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 아이템스가 요 한 줄 한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이 이제 요 기본적으로 들어온 이 인풋에 5.5로 하면은 전체를 가져오고 이거를 이제 아이템스라고 이제 제가 데이터를 여기 자바스크립트가 읽어오고 그 가운데서 이 아이템스의 랭스 그러니까 북두에 해당하는 여기 해당 이 개수를 가져오거든요. 이 랭스로 하면은 결국엔 이 16개가 이제 여기 정보가 입력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초기 값으로 이제 0으로 설정을 해놓은 걸로 지금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문으로 데이터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 아이템 랭스가 결국 인덱스 값인데 한 줄 한 줄 한 줄 하면서 이 북두썸에 해당하는 값 여기 이제 뭐냐면은 오더 프라이스가 있거든요. 이 오더 프라이스를 한 줄씩 이제 더해주는 걸 이제 하는 거예요. 포문 돌면서 한 줄씩 한 줄씩 더해주면서 누적이 돼서 마지막에 뭐냐 이 토탈 북드 그 전체 16개 해당하는 값과 북두썸 이 오더 프라이스 전체를 합하는 값이 이제 여기 계산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코드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집계한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제공해주는 랭귀지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습으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코드로 구현까지 해봤고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저희 알림 채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보들 한번 저희가 뭐 슬랙이든 디스코드든 이런 채널에다 보내보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디스코드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여기에 디스코드 한번 쳐볼게요. 디스코드 누르고 여기 보면 이제 샌더 메시지 여기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면 될게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보고 이것도 제가 미리 앞서서 설정한 디스코드 설정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봇 토큰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웹훅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웹훅에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셀렉트 크레덴셜이 있는데 누르신 다음에 create new credential 누르시고요. 이 웹훅 URL은 이제 제가 공유드렸던 문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이 디스코드 웹훅이 생성이 됩니다. 저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거 연결했으면 샌더 메시지 밑에다가 메시지를 입력할 건데 이 메시지도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해서 넣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아까처럼 여기 색깔이 그대로지? 라고 하시면 여기 fixed 대신에 expression 누르시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변화된 거의 결과 예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발송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글씨가 써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 되었으면 네 한번 테스트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true가 됐고 지금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코드에서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또 잘 발송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엠파렌 뭐 제가 만든 그 웹훅의 위치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메시지가 잘 발송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발송을 하게 되면 여기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요 화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들이 이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워크플로우를 하나를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프로세싱이 아닌 북두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이제 정보들 북두에 해당하는 것만 필터링 해오고 그거를 이제 개수라든가 합을 집계를 한 다음에 디스코드에다가 발송하는 식으로 지금 워크 프로세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게 HTTP 리퀘스트, 뭐 if 코드, 디스코드 이렇게 이름이 아니라 이름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rename 누르면은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제가 명칭 바꿔보고 얘도 이제 얘는 이제 북드 그러니까 북드 가져오기 북드 이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북드
여부 분기 이렇게 하는 거죠. 북드 정확히는 이제 정확히 프로세싱이죠. 다시 프로세싱. 그 프로세싱이면 true고 아니면 북드니까. 자, 저희는 이제 북드로 좀 테스트 해봤고, 에딧은 여기는 이제 오더 아이디랑 한 건데, 제가 필요한 속성만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할게요. 제가 가져오기. 코드는 이제 뭐냐, 집계 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알림 발송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름을 구성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름도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도 한번 제가 이 트리거를 한번 바꿔볼 건데, 지금 트리거는 제가 이제 여기 클리킹 테스트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직접 매뉴얼리하게 해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좀 바꾸고 싶다면 하면은 트리거도 이제 새롭게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스케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러스 누르고 여기 스케줄 검색하면은 스케줄 트리거가 뜨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제 언제 이 트리거가 발동할 건지를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ays 하고 하면은 뭐 이렇게 시간 나오는데, 정오의 정각이든 정오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에 한 번 도는 건데, midnight, 그러니까 자정에 돌 것인지, 아침 뭐 저녁 7시, 아침 6시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는 편의상 아침 한 9시에 도는 걸로 해볼게요. 매일같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만들면은 지금 이제 트리거가 만들어졌고요. 이 트리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트리거는 무조건 이 워크플로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처음 이제 여기 연결하고,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이제 끄고요. 혹은 삭제도 됩니다. 네, 삭제도 되고요.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삭제를 하든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스케줄을 걸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매일 아침마다 아침 9시 도는 거죠. 한 가지 더 설정해줘야 될 게 있는데, 이 아침 9시가 어느 시간대인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타임존을 정해야 되거든요. 타임존은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 옵션에 세팅스에 보면은 타임존이 있습니다. 이 타임존에 지금 아메리카 뉴욕 이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서울로 지정하면은 아시아 서울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시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시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아침 한국 시간 9시 기준으로 실행되는 거고, 자, 이제 이거를 위에 inactive를 active로 변경하시면 요거 무시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아침 9시에 요게 돌아서 발송까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워크플로우를 이제 다 만들고 스케줄도 걸고 배포까지 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유하고 싶다 하면은 설정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JSON 형태로 데이터가 다운받아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가져올 때 임포트로 해서 파일로 입력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것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름도 수정해보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고, 또 공유도 해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워크플로우 과정을 다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노드가 작동하는지, 그 노드별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특징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면서 아마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막히는 부분들을 뭐 댓글이나 아니면 Q&A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엠파렌에 대한 매력을 한번 같이 경험해 보면서, 지금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들을 한번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이 일기예보 관련된 거. 그래서 일기예보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왜 아침마다 7시에 발송해서 현재 날씨, 날씨 예보를 이렇게 받아와서 디스코드에 발송하는 걸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지금 트리거를 뭐 그렇게 계속 켜놓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오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 이렇게 현재 서울은 언제고 뭐지고, 그다음에 날짜, 그러니까 일기예보 같은 것도 같이 함께 이렇게 보여주도록 제가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모바일 크롬 이런 것도 이제 푸시 알림 같은 쏘는 것도 같이 구현해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또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그 워크플로우를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엠파렌 퀵 가이드 설명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재밌는 거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공유해 주세요.